지금 보시는 사진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수애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현지 시간 10일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하던 중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 부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빌뉴스 도착 이후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구시가지를 산책했다며 산책 도중 피트 르케츠 미 상원의원이 식당 야외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르케츠 미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의 멋진 의회 연설에 감사하다라며 내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르케츠 의원과 식사 중이던 미 대표단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를 합청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시민들도 윤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북한 수계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11일 미국을 향해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틀 연속 미국 정찰기 격추를 경고했습니다. 김여정은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11일 북한 김여정이 미국 정찰기가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틀 연속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그걸 침범했다고 표현하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참은 김여정이 연일 담화를 발표한 의도에 대해선 그걸 빌미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1년 3월 11일인데요. 이로부터 5개월 만인 그해 8월 4일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일본을 방문해 아사히 맥주를 마시면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랬던 윤미향이 12년 뒤 오염수 논란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 맥주를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윤미향 의원과 민주당이 함께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유다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본에서 일본 맥주를 마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선동하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이고 이중적인 모습이라며 과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내 정치 때문에 무리하게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연일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IAEA의 조사보고서야말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도 국민의 상식은 오염수 반대라며 연일 괴담 확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유승민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근거도 없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괴담 정치, 공포 마케팅이야말로 제2의 광우병 파동, 제2의 사들을 선동하는 좌판의 본모습이다. 본인의 언행이 당을 위한 쓴소리나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유승민이는 탈당과 복당, 당 쪼개기의 달인답다. 그저 볼썽사납고 짜증난다. 당신의 행태는 마치 관심의 목이 마른 관종병 같고 무지성한 레토릭 훈수 정치의 표본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당신 유승민이는 지난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정치적 수명은 다했다며 계속 트집 잡고 딴지 걸려면 차라리 탈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문재인 좌익 정권 5년 동안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민간보조금 전 부처 일제감사가 전무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0년에서 2022년 최근 3년간 민간 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을 들여다본 결과 1865건의 부정, 비리를 적발했는데 문재인 좌익 정권에선 이런 눈먼 보조금 문제가 방치된 것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민간 단체 보조금 감사 추진 현황에 대해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전 사업에 대해선 전 부처 일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김희곤 의원실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관련 전 부처에 대한 자체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의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주요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6년간 약 28조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문재인 좌익 정권에선 국무조정실 총괄로 전 부처에 대한 일제 감사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눈먼 돈이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처별 자체 감사는 있었겠지만 각 부처가 자신들이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김희곤 의원실에 개별 사안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해당 단체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고강도 정밀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조국이의 딸내미 조민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기소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조민 씨의 소송 취하를 반성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는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도 아버지와 자녀 모두 기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조 씨를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민의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 취하 결정은 검찰의 기소를 의식한 판단이고 결국 기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김재식 변호사는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한 건 기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취하도 안 하면 검찰이 무조건 입건하고 기소할 것이다. 적어도 기소유예 정도는 바라고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지금까지 억울하다고 다투다가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는 건 검찰의 기소를 의식한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며 조민 씨가 관련 소송 취하를 하고 고졸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굳이 기소해서 유죄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동정표가 나올 것 같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나 동정 여론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조민 씨는 이미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죄가 없다며 수시로 재판 결과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왔다며 관련 행정소송은 조민 씨가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해서 결론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소정 변호사는 조민 씨의 소송 취하를 반성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는 있으나 그간의 행적에 비추어 반성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소송 취하와 검찰의 기소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도 아버지는 물론 자녀도 기소되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